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617, 710, 2020년에 있었던 두 건의 규제로 인해서 저는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1월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2021 1월이 되기 전, 즉 2020년 연말 정도에는 법인 매물이 조금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거는 개인 종부세하고는 좀 약간 다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었거든요.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버티기에 들어가서 생각보다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지만 법인 물건은 일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법인 물건에 대해서는 중심지는 나오지 않고 수도권 외곽지역, 특히 지방 물건이 많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관련 기사가 나와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이렇게 매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법인 매물이 또 나올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자, 오늘 기사는, 자, 소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2021년 1월 3일자 기사입니다. 자, 서울경제에서 제공해준 기사를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자, 지방에서 쏟아진 법인 매물, 개인이 사들였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국 시도 아파트 법인에서 개인으로 거래한 건, 자, 단위 건수가 나오는데 약간 흐릿한 게 10월이고요. 여기 조금 진한 색이 11월입니다. 그래서 전국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3,782일이네요. 그리고 11월은 5,625. 자, 서울, 울산, 광주, 세종, 강원 이렇게 있는데 서울은 10월에서 11월이 좀 비슷하죠. 자, 근데 광주가 80이었는데 849. 이 가로 안에 있는 850은 법인에서 개인, 그리고 법인에서 법인으로 이제 다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옆에 있는 849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울산이 118에서 261, 세종은 6에서 43, 강원은 156에서 393,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됐네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부터 2021년이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인의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법인 물량이 시장에 대거 풀리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보다는 지방에서 그 매도 건수가 두드러졌는데, 이 같은 매물을 대부분 개인이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집값 하락 효과를 기대했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열풍으로 법인 매물을 개인이 사들이면서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공고한 분위기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아셔야 되고, 실제 세부담이 어떻게 늘었는지를 아셔야 되고, 자, 법인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이분들은 해보신 분들이고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문제라는 거죠. 자, 이 개인들, 특히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 드려볼 건데, 자, 계속해서 일단 먼저 기사를 보자면,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전국에서 거래된 법인발 아파트 매물은 총 6,342건인데 10월 수치인 4,865건보다 30.4%가 늘어났다는 거죠. 법인발 아파트 매물은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건수와 법인이 법인에게 매도한 건수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자, 이제 이 기사의 핵심은 이거죠. 이 같은 추세는 지방에서 더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곳이 광주다. 광주광역시입니다. 자,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82건에 그친 게 11월 들어서 850건으로 936.6%나 늘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세종도 616%, 6건에서 43건이고요. 경북도 207건에서 600건, 강원은 157에서 401건, 울산은 120에서 262건. 반면 서울과 경기는 비슷합니다. 183에서 223, 그리고 1237에서 1497. 물론 이제 절대 숫자로 보면은 높죠. 서울과 경기가, 특히 경기가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그런데 이제 증가율로 보면은 지방이 또 높다는 거죠. 양쪽을 다 보셔야 되겠죠. 절대 수치하고 퍼센테이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통계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건수가 늘었냐? 자, 정부는 법인의 주택 매수 문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서
종부세 등 각종 세율을 끌어올린 바가 있다. 개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율이 올라가지만 법인은 가격과 상관없이 최고 세율이 적용이 된다. 법인주택의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지역내 2주택이면 6%가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크게 오르는데, 현재는 법인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 차익의 기본세율 10에서 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하면은 추가로 10%의 세금을 매기지만, 내년부터는 주택 처분 시 적용되는 세율이 20%로 늘어나서, 즉 2021년입니다. 지금 약간 좀 기사가 2021년 1월 3일자니까 그 올해 내년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내년이라고 해버리셨네요. 자, 21년 올해죠. 자, 주택 처분 시 적용되는 세율이 20%로 늘어나서 법인 주택 양도차익의 최대 45%의 세금이 매겨진다. 법인의 세부담이 높아지면서 연말까지 법인발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수도권 시장보다는 지방에서 법인 매물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법인 세부담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법인 세부담, 여기 이제 먼저 종부세를 먼저 볼까요? 제가 좀 손이 좀 얼어가지고 글씨가 그렇지 않아도 잘 못 쓰는데 더 못 씁니다.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 3%, 6%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이 6%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2주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외가 이건데,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3%, 최고 6%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법인으로 가면 금액 상관없이 3%, 6%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2주택이면은 곧바로 6%고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라면은 3%인데 이 법인은 금액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곧바로 3%, 6%를 매긴다는 거죠.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명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적용되는 종부세 6억 기본 공제를 빼고 곧바로 법인의 이 금액과 상관없이 이렇게 종부세를 매긴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부세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 명의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곧바로 동일시 해버리면은 이 개인과 법인을 동일시 해가지고 어차피 너희들, 이 개인이 너희들 투기하려고 빠뜨려서 법인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곧바로 동일시해서 6억 공제를 안 해서 3%, 6% 단일세로 한다는 거는 저는 이슈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00% 개인에서 법인으로 가는 사람이 똑같이 부동산 투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외 일반 중소기업도 있을 테고, 맞죠? 물론 그에 따라서 뭐 사원용 기숙사라던가 그런 거는 빼주긴 하는데 너무 이게 이분법 논리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이게 첫 번째 법인세 세부담이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 세부담.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부담이 이제 양도세가 있는데, 이 양도세가 이제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자, 이제 2021년 1월이 된다. 그러면은 요 이후에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 정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첫 번째로 법인세가 나옵니다. 이 법인세는 이 양도 차익이 이제 이 법인세로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를 내는데 이게 이제 10에서 25%거든요. 세율이. 그리고 이 양도 차익은 이제 추가 법인세라는 걸 내요.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 그런데 이게 원래 10%였는데 이게 20%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사에 있는 게 이 최고 세율 25하고 20 더하면 45가 나온다는 건데,
45가 현실적으로 나오기는 힘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개인이 하기에는. 제 말은 이제 개인이라기보다는 그 일반적인 규모가 작은 법인이 하기에는. 왜냐면 이 최고 세율 25% 하려면은 3,500억 과표가 나와야 되는데 3,000억인가요? 잠깐 헷갈립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법인세 보통 10% 내고요. 이 추가 법인세 20% 들어가서 보통은 요게 30% 정도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내가 법인으로 주택을 사서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양도 차익이 나면은 이 추가 법인세가 곧바로 이제 20%가 나와요. 그 전에는 10%였는데. 간혹 가다가 몇몇 분들이 나는 법인세 이미 이거 냈는데 왜 이거를 또 내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둘은 약간 별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는 그냥 들어간다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법인으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자, 예를 들어서 이 법인 명의로 주택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러 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1번이 서울입니다. 2번이 경기도고요. 3번이 지방 1번이고 4번이 지방 2번이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이 이 법인의 대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있는 물건 중에서 뭐부터 파실 거예요? 뭐부터 파실 거예요? 이게 이제 21년이 되면은 이게 이제 21년이 되면 1월부터는 양도세가 더 올라가는 것이고 6월이 되면 이제 종부세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거 아닙니까? 3%, 6% 세부담 상한도 없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뭘 먼저 파시겠어요? 그래, 나는 종부세를 도저히 못 버티겠으니까 서울 먼저 팔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맞죠? 자, 이걸 먼저 파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거 먼저 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 서울 갖고 있는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합시다. 공시가가. 경기도가 5억 합시다. 지방 1이 3억, 지방 2가 2억. 여기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토탈 20억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세금 엄청나게 나오는 건데, 좀 일부러 좀 덩치 큰 걸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갖고 계신 분 사실 많이 없긴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10억으로 줄이고 싶다면은 서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걸 먼저 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결론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양극화예요, 양극화.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방이 힘든데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지방에 대규모로 풀린 매물은 대부분 개인이 샀다고 합니다. 11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거래된 법인발 물량 4,449건 중 4,040건이 개인에게 팔렸고요. 그쵸?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 매물이 쌓이게 되면 집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지만 법인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면서 집값 하락 효과도 미미했다. 그러니까 저 거래된 금액 자체가 금액이 많이 생각보다 낮아져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하거나 조금 하락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왔다는 의미죠. 자, 임대차 3법 이후 전세난이 극심해지면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차라리 전세 내느니 그냥 집 사자 이런 수요 있잖아요. 그죠? 이에 따라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방으로 매수세가 쏠렸기 때문이다. 자,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은 지방의 매매 수급 지수는 최근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12월 둘째 주에는 역대 최고치인 114.2, 그 다음 주에는 114.0을 기록했고, 매매 수급 지수는 시장의 공급과 수요 수준을 나타내는 0에서 200 사이인데, 해당 지수가 이제 기준점 100을 넘어서면은 집을 사려는 사람, 매수자가 더 많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다.
12월 둘째 주에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인 0.38%를 기록한 데 이어서 그 다음 주에도 0.37%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그럴 리 없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사이클이 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지금 이 영상하고 의도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이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그런 실거주를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동산을 보실 때 평균을 가지고 퉁쳐서 보시면 안 되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내 직장과 터전이 서울인데 뭐 전국 공급량이 이번에 역대급이다 한다고 한들, 내가 살고 있는 생활권인 서울에 공급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신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사도 보면 지방 전반적으로 이렇게 쑥 훑어서 본 건데, 물론 그 내용도 보셔야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서울,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워낙 인기가,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강원은 너무 범위가 좀 넓어요. 강원 내에서도 좀 시단위로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광주, 울산, 세종은 이미 많이들 좀 찾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지 않는 지역들 있죠. 그러니까 광주의 시장 상황이 다르고, 울산의 시장 상황이 다르고, 여기 없는 뭐 대구, 대전, 부산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걸 너무 퉁쳐가지고 보시는 순간 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그 법인 물건을 개인들이 받아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 뭐 이게 상투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거는 상황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법인 물건이든 개인 물건이든 그냥 본인 실거주용이고 그냥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마련했다면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아까도 제가 이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이제 점점 더 양극화가 될 거예요. 점점 더 양극화가. 그러면은 이왕이면 이 지방보다는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으로 갈 것이고, 이 서울, 경기 중에서도 서울로 갈 것이고, 서울 중에서도 핵심 지역인 핵심지로 갈 거고, 이렇게 계속 세분화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지 않습니까? 아니 붙자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비슷한 법안이 뭐 나온다고 뭐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 누구나 1가구 1주택 다 가지고 1주택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상적이라는 거죠. 너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나는 서울에 있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나는 서울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지방에 터전이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수요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가위바위보 할까요? 제비뽑기 할까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방향은 맞는데, 그 현실에서 진행하는 데서는 이상적인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인 부동산 세법 관련된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 그러면은 법인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 21년 6월 되기 전에 분명히 좀 물건이 조금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1년 1월 되기 전에 지금 나온 요 양도세, 추가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서 나온 이 매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더 적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보였던 중저가 지방 아파트 있죠. 그거 공시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라고 할게요. 매가가 5억이면 공시 가격이 한 3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 6% 하면은 3%면은 900만 원이고요. 6%면은 1,800만 원인데, 6%면은 1,800만 원이면 좀 부담될 수 있는데,
3% 900만 원이면은 어차피 1년 가져가면 내가 900 더 오른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부담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매물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낮은 가격으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이 법인 보유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올해 종부세 900 나오는데 900 정도 더 얹어서 팔아야겠네 이렇게 하시겠죠, 분명히. 그리고 이제 좀 거래가 직접 되면은 조금 조정해가지고 몇백, 한 1, 200, 2, 300 깎아주면서 아마 거래가 될 거예요. 내놨는데 안 팔리면 당연히 더 낮춰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게 이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한 포지션에 따라서 이왕이면 좀 객관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좀 이 기사에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 걸러서 좀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2021년 올해는 이 법인에 대한 보유세도 훨씬 더 이제 많이 올라가고 개인에 대한 세부담도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올해 부동산 시장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도 메인이 되는 서울 같은 경우에 공급량이 완전히 지금 반토막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3월이죠. 보궐선거 있고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정부 정책이라던가 방향성이 만약에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냐, 그런 것도 좀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 심리가 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계속 미칠지도 같이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중요한 거 위주로 골라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이제 우리 부동산 세금 그리고 정책 이런 게 이제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제 채널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뭐 5억짜리 집을 그래도 부동산 법인으로 샀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취득세 나오지만 취득세 비용 처리 되니까 뭐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계산해보면은 결론만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1년 동안에 한 1억 이상 정도 올라줘야 돼요. 뭐 여유있게 하시려면 2년에 한 1억 5천 정도. 5억짜리 집을 사고 2년에 1억 5천, 한 6억 5천 정도 돼서 파시면은 한 2, 3천 남을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제가 한번 계산도 해본 거고 제 지인 세무사 하고도 한번 검증을 한 거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 멤버십 제도하고 정규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기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이제 추워지고 있죠. 겨울답게. 특히 이번에 한파가 굉장히 좀 길게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특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엔 이제 추위하고도 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 따뜻하게 하시고 따뜻한 음식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뭐 지금 좀 많이 춥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언젠가 봄은 오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